선생님은 대한민국 상위 0.1% 수의사로 계시고 개업까지 하셨는데 원장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소득이 꽤 높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또 이런 부동산을 병원 이제 사업에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트러블이나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가족이 걱정이 될 만큼 뭔가 큰 이제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혼자 일해서 혼자 버는 걸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일을 좀 하기 힘든 상황이 되거나 그게 육체적인 거든 심리적인 거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처음 느꼈고요, 살아오면서. 좀 비싸게 받은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럼 2등하고 차이가 좀 있었어요? 사실 제 기억으로는 2등하고 차이가 한 7, 800 정도 났던 것 같고요. 7, 800 정도면 예, 10%도 안 나는 건데. 예, 가격을 떠나서 제가 좀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정해주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수익률이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이 되게 기준이 뭐 나름의 기준이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작가님 방식으로 이제 하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고요. 생각보다 집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지금은 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 일들이 저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진행을 하면서 대하는 마음 자체가 선생님도 입찰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대리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주말에도 바쁘시고 한데 평일 딱 쉴 수 있는 날 이틀만 입찰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하고 싶은 물건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날 물건을 찾아서 거꾸로 입찰을 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한 번, 두 번 폐찰하면 초재의식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저도 분명히 잘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느꼈다기보다 이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는 값을 일부러 좀 낮게 주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보통 두세 번 폐찰하면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폐찰하고 오셔서 예. 차에서 잠깐 눈 붙이고 오셨다고 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네. 입찰하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선생님 시급이 얼마인 사람인데 거기서 입찰에 내가 한 최소 서너 시간이지 그 정도 시간을 또 쓰게 되면 그게 번복이 되면 초조해지죠, 당연히. 그럴 때는 선생님처럼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욕심이 낸 집이 미추홀구 주안동의 요 집이라면 저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겉에서 봤을 땐 솔직히 좀 걱정했어요, 저도. 근데 들어와 보니까 집이 너무 1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보니까 저는 여기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바람도 잘 통하고 오늘 엄청 더운 날인데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저는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정확한 수익률로 계산해서 입찰,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것만 이 경매라기보다 선생님 우리 삶에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자세, 마음 관리라고 우리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를 집에 와서는 자꾸 불편한 점을 찾아내는 거라기보다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입찰하기 전에는 어쩌면 좀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도 드는데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내고 대출 실행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했으면 바꾸기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때는 이제 억지로라도 장점 막 찾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온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 앞에서 제가 과장을 해서 얘기했다기보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대한민국 상위 0.1% 직군에 수의사로 계시고 개업까지 하셨는데 원장님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이미지가 소득이 꽤 높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선생님 업 쪽에다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수입을 높이는 것도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왜 굳이 또 이런 부동산을, 조그만 부동산, 선생님 외모와는 어울리지만 직업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저렴한 빌라를 투자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저도 원래는 평범하게 이제 일반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네. 시세 차이, 부동산에는 별로 관심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흘러가는 시세 차이 쪽으로 일단은 방향이 가고 있었죠, 원래 인생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에서 이제 제가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병원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병원 이제 사업에서 병원도 사업이니까요. 일반
일반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동업을 하고 있는데 트러블이나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도 영향이 가게 되고 제 개인적인 몸이나 이제 심리 상태에도 영향이 가다 보니까 누가 보면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는 가족이 걱정이 될 만큼 뭔가 큰 이제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혼자 일해서 혼자 버는 걸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일을 좀 하기 힘든 상황이 되거나 그게 육체적인 거든 심리적인 거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처음 느꼈고요, 살아오면서. 그전에는 좀 수익이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좀 나았으니까 돈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사는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그 사업 관련된 이제 문제들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곳에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 그 중에서도 반지상 작가님의 방향에 큰 공감을 느끼고 이쪽 방향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큰 거는 사업에 집중을 하느냐 이제 다른 쪽으로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느냐 그거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오히려 생각을 좀 넓히게 해줬고 반지상 작가님 방향을 설정한 거는 작가님 성향이나 방향에 제가 공감을 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사업에다가 더 힘을 써야 되는가 아니면 투자에다가 힘을 분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계기가 선생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이 불편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그런 성향을 제 스스로한테 생각을 많이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누워서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을 잘 어울리고 모나지 않은 이미지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그런 집단 생활을 했을 때 생각보다 제가 개별적으로 잘 맞춰주는 성향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육생분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교육 사업 안에서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혼자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제 안에서도 욕심이 좀 나요. 보통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 특히 경매 쪽에 계시는 분들을 저도 듣는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자꾸 이렇게 사업 규모를 키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사도 뽑고 직원도 뽑고 영상도 저는 지금 다 혼자 하고 있지만 PD도 한 명 뽑고 카메라맨도 한 명 뽑고 그렇게 하면 훨씬 영상의 질도 좋아질 거고 저 구독자 그리고 사업 개선하는 데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유혹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왕이면 오래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